윤석열 후보가 곧 윤식당 아니면 윤주부 식당을 연다고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라면 끓여주는 남자? 뭐 이렇게 예. 지금 불릴 것 같은데요. 놀면 뭐하니 기억하시죠? 유재석 MC가 혼자서, 놀면 뭐하니 예, 있죠. 놀면 뭐하니에서 이 어떤 롤을 부여하고 유재석 씨가 당황하는 거를 이제 좀 즐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갑작스럽게 끓여서 손님들한테 대접하면서 토크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바로 윤석열 후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끓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목적한 바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까지 무슨 20대에게 반 20대에 준하는 그런 정책을 낸 것도 아니고 또 20대에게 무슨 20대 남자들에게 뭐 특별히 더 미움받을 뭐 언행을 한 것도 아닌데 처음에 뭐 쩍벌남이다. 뭐 도리도리다. 뭐 그리고 좀 권위적이다. 이런 프레임에 딱 걸려들어서 20대 남자들한테 이렇게 남성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유 꼰대야. 뭐 이 직장에서 회식하면은 술 못 먹는 후배에게 무조건 술 퍼먹일 것 같아. 이런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코너를 마련을 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상냥하고 배려심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하면은 검사 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네. 검사로서의 그런 강직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딱딱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꼰대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털털하고 인간적인 매력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2030 세대들한테 뭐 각인을 시킨달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이 음식 만들기에는 상당히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월이네요. 집사부일체. SBS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 씨 등 그때 연예인들한테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김치찌개, 불고기도 만들었습니다만 계란말이 이게 아주 히트를 크게 쳤어요. 예. 저도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근데 계란말이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계란말이 그렇게 정말 도톰하면서 안에 그 색깔이 균일하게 이 노란 빛을 띠게 만들려면 내공이 꽤 있어야 됩니다. 그거 큰 판에서 이 계란을 어느 정도 익히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 또 넣어서 또 익히고 하면서 이렇게 그 크기를 만드는 건데 그거 보고 사실 여성들이 저건 찐이다. 왜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찐이다라는 게 리얼하다, 진짜다. 이게 이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조작한 게 아니다. 그 조작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연습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그건. 근데 그런 게 뭐 이재명 후보든 뭐 윤석열 후보든 뭐 심상정 후보든 어떤 후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이 사람 냄새가 나게 만들면 굉장히 그게 이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사람 냄새. 윤석열 후보 아주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 계란말이 보고 여성들이 특히 주부들이 저 사람 찐이네 라고 했다니까요. 그저께도 그 TV 조선이죠. 쉽게 허영만 백반기행에도 나와서 집에서 요리는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지방을 전국 팔도를 다 다니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매식을 하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만 직접 만들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지방에 그 독특한 음식들을 다 만들어 먹고 뭐 거기에 동료들도 불러서 회식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SNS가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유력한 선거 방식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면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당은 사실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바람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을 동원하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확산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또는 악수 한 번을 했을 때 느껴지는 사람의 체온 뭐 이런 것들이 입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바람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직도 제대로 뭐 가동을 못 하고요. 그렇다면 SNS밖에 없다. SNS 확산이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옛날에는 고령층이 SNS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60대 이상도 다 유튜버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SNS로 그 코로나19의 비대면을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30의 표심을 자극을 해야 하거든요. 네네.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면은 MZ세대 네. 2030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되게 뭐 40 이상의 연령분에 있는 분들은 거의 표심이 정해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2030 이런 쪽에는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정해진 그런 응답 비율이 40% 안팎에 나머지 60 내지 70%는 아직 미정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예. 이념이나 진영 그런 거 필요 없다. 아, 그럼요. 얼만큼 자기들한테 유익한 그런 정책을 내느냐 또 친화적이냐 이런 것을 보고 지금 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SNS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선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 게스트를 불러서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윤석열 후보가 워낙에 그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것을 좋아한대요. 저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만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한번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런 음식 먹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다변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달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인간미 나는 그런 자리를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12월 중에는 이렇게 지금 이름을 윤식당으로 하느냐 윤주부 식당으로 하느냐 뭐 이름도 지금 정하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유재석의 놀면 뭐 하나도 있지만 윤여정의 그 윤식당 그렇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마 바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그것도 좀 시간 내면 어마어마하게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각계 꼭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음식 만들어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에 반영한다면 아마 좋은 어떤 포맷이 되지 않을까. 선거운동 방식이 아닐까. 그렇죠. 뭐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 SNS 정치를 오래전부터 했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추미애 조국. 그냥 SNS다 매일 지금도 요즘도 뭐 그렇게 써대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 제일 장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일 거예요. 왜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뭐 거의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해서 이 지켜보던 시민이 아니 언제 시정을 하세요? 뭐 이렇게 내내 하루 종일 트위터만 하세요? 뭐 이런 글을 달았을 정도로 트위터만 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한때 자기 꿈이 유튜버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너무 그 SNS를 많이 해서 참모들이 제발 저녁에 그 SNS 그만하세요 그런 건의까지 했었고 아마 민주당도 SNS 라이브 방송을 준비 중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원이 앵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의원들 불러서 뭐 지도부도 불러서 이렇게 바로 토론을 하는 식의. 민주당 쪽은 제가 조금 분위기를 취재해 봤는데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도
굉장히 긴장을 했고 아이디어 싸움에서 민주당이 훨씬 앞서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 SNS,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고 자신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뒤지고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이 킹크랩 이죠 뭐죠 김경수가 했던 드루킹 그것도 잡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뭐 AI 윤석열도 그게 뭐 딥페이크냐 아니냐를 떠나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AI 윤석열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먼저 국내힘이 지금 화제를 이슈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어떤 상황. 그래서 사실상 이 경쟁을 하는데 선도적으로 하는 쪽이 유리하냐, 뒤따라가는 쪽이 더 기발하게 뭔가를 내놓느냐. 이것도 관전의 어떤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윤석열 후보의 윤식당 얘기는 이런 정도로 접기로 하겠습니다.